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3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개념에 대해서 1장 수업을 했는데요. 어떻게 영상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인가요? 누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사가 실천을 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대상으로 실천을 한다고 그랬나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고객, 의뢰인, 손님 이런 걸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복지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클라이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얘기를 할 때 윤춘모다 그러면 윤춘모라는 클라이언트, 어떤 아동이다 그러면 아동이라는 클라이언트, 노인이다 그러면 노인이라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이렇게 해서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할 때 그것을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족은 여러분들한테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란 정의를 내릴 때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돕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난 이제 2주차 수업 제1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며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천을 할 때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하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하고 아이 컨택도 이렇게 하시면서 눈 마주침도 하시면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배울 장은 챕터 2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주제는요,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가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또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오늘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요, 두 챕터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시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 가치예요. 가치. 예,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 이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예, 어떤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겨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권력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죠. 통상 이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경제, 기업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겠죠. 또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직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성직자, 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이제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의원들이 되고 하는 이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권력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집단, 그 그룹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복지는 여타 전문직보다 가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게 하는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도와주느냐, 이거는 매우 클라이언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다문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은 많이 이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확대되고 있죠. 그 중에 에이즈 문제 같은 거, 또 안락사 문제. 안락사는 뭔지 아시죠? 이게 죽음을 살아있지만 식물인간으로 있는 사람을 산소호흡기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해서 명칭이 부착되는 게 안락사라는 개념이죠. 그 인간 복제, 똑같은 인간을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SF 영화나 미래 영화 이런 데서 이제 이 인간 복제 같은 주제를 많이 다루기도 하죠. 또 동성애 같은 경우, 동성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서로 동성끼리 사랑을 하는 거죠. 더 나가서 동성혼이라는 게 있죠. 동성끼리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개입의 필요성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를, 또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첨예한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원조기술 발휘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를 들면 이제 안락사 이런 부분들이죠. 자, 식물 인간이에요. 그리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실상 식물 인간이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요. 대화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가산이 탕진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을 이룰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목숨인데 산소호흡기를 뗀다는 것은 그 생명 존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참 경제적인 부담 또 고통 이런 거로 볼 때는 식물인간이 다시 깨어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락사를 시키자. 반면에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스스로 이 보호자가 죽을 수 있도록 그 산소호흡기를 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살인행위다. 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상황인데도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그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런 그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천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사는 특정 계획을 위해서 어느 한쪽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갈등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윤리적 실천의 기준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에서 어떤 윤리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그 개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고유의 전문 직업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정 가치는 전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기본적인 핵심 가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윤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문제들 또 다양한 욕구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우리 사회복지 사들 입장에서는 이 명확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윤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니모라는 사람은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의 중요성을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어요. 이 가치의 기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째, 가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value예요, value. 이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사회복지사가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이면서 사명으로서의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둘째는 사회복지사가 중시하는 가치는 그가 클라이언트나 동료들,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회복지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클라이언트나 동료들이나 다른 사회의 그 구성원들, 그런 또 지역사회와 맺는 관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셋째는요, 사회복지사의 가치는 그들이 사용할 개입 방법과 개입 수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입 방법이라든가 개입 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복지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비전을 얻을 수 있고 진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용기 백배 해가지고 다시 훌훌 그 어려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의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넷째는요. 가치는 전문직의 의무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열쇠가 된다.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락사를 얘기를 한다면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고통과 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이것도 옳고요. 이것도 옳아요. 근데 이것이 생명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냐 또 고통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충되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관이 어떻게 잘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가치 기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열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 가치에 대해서 가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기준을 잘 성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이 가치와 지식과 기술을 트라이앵글, 정삼각형이죠. 균등하게 잘 확립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3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에요. 가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따뜻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차가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 가치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지식. 지식은 이 머리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식, 내가 아는 거, 이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정도. 그래서 그래도 한 17과목 정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필요한 과목이다 해서 이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일행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이거 배웠죠? 또 아동복지론 배웠죠. 뭐 사회복지 개론도 배웠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꽉 차야죠. 알아야 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아야 사회복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뜻한 가슴, 가치관이 수립이 되고요. 명철한 전문적인 지식, 이 머리, 지식을 습득을 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기술. 스킬이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클라이언트한테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이제 2학년 1학기 때 가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3대 구성요소, 가치, 가슴, 지식, 머리, 기술, 이 손과 발이에요. 팔, 손과 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을 배우는 거는 이렇게 학문적인 거고요. 또 실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실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가슴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손과 발로 몸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3대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요, 지식도 소용이 없고요, 손발로 뛰는 이 행동을 옮기는 실천 기술도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따뜻한 가슴, 이 가치 기준이 정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비록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가치와 지식, 기술의 융합체로 정의하고 얘기했죠. 가치, 지식, 기술의 융합체로 정의하고 그 중에서도 가치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의 대부분은요, 지식과 기술 분야에서 집중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천에서의 가치 활용 문제는 연구 대상에서 그동안 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나 이론가들, 교과과정 입안자들은 가치에 대해서 피상적인 관심만을 기울여 왔고요. 우리는 가치를 우리의 인도주의적인 상징으로서 직관적으로 일종의 믿음의 차원에서 집착하고 있는 듯 해요. 그래서 즉
실천의 지주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진지한 태도로 가치를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이 따뜻한 가슴, 가치의 기준,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가 뭐냐? 이 가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다는 거죠.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뭐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수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 우리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와 유형이에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치라는 건 무엇인가? 가치. 한번 이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지침 또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의 개념은 질적인 판단인 동시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치는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에 있어서 지식, 기술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치라는 것은요,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줄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한번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 6가지 핵심 가치와 이를 지지하는 윤리적 원칙과 개입 유형을 제시를 했어요. 이건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핵심 가치로 가는 것이 뭐냐? 첫째, 서비스랍니다. 서비스의 가치.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이면서 윤리적인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1차적인 목적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비스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도와주는 거, 이 도와주는 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와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적 기술의 일부분을 서비스할 의무 혹은 전제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뭐냐면 도와준다, 서비스해준다 라는 이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 개인으로서 뭐 아동, 노인, 장애인, 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또 뭐 노숙인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또 가족들이 있어요. 쪼개진 가족들, 한부모 가족들, 다문화 가족들, 또 뭐 재혼 가족들, 이혼 가족들, 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집단도 있죠. 교육 집단, 치료 집단, 뭐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 뭐 치매 가족 자조 집단, 뭐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있죠. 또 지역 사회가 있어요. 뭐 의정부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동두천시, 뭐 양주시 이렇게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가치는요, 이런 돕는 일에 서비스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회정의의 가치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social justice라고 해요. 사회정의. 이 사회정의는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 불의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의 부정의 등에 대해서 변화 노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일이에요. 차별받는 사람들, 빈곤에 허덕여 있는 사람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아. 이건 부정이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또 실직을 당했어요. 뭐 이런 실업자들에 대한 문제, 또 뭐 빈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개인의 존엄과 가치예요. 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이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엄의 가치.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생겼던, 못생겼던, 잘 살던, 못 살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누구에게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중요성의 가치예요. 인간관계에 관한 가치의 중요성. 사회복지사들은 중추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간관계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도 사람이고 클라이언트도 사람이죠. 이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 관계를 잘 맺으면요, 모든 문제들이 행복해져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돼요.
또 그것을 추구하는 가치가 돼야 되겠죠. 이제 나중에 우리 전문적 원조 관계, 전문적 원조에 있어서 인간관계 7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도 그 챕터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5번째는요, 성실의 가치예요. 성실의 가치. 이 성실의 가치는 사회복지사들은 진심 어린 태도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윤리강령에 일치된 태도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거는 성실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평정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같은 마음으로 클라이언트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고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성실의 가치예요. 성실해야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능력의 가치예요. 능력의 가치. 사회복지사들은 유능하게 실천하고 전문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적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3대 구성 요소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처음에 가치, 기술, 지식, 기술이에요. 이 트라이앵글,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따뜻한 마음 속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손과 발이 성실하게 막 움직여야 되겠죠.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또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 지식을 전달한다? 그거는 불행해지는 거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사회복지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와 유형,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얘기한 이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서비스, 사회정의, 그 다음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성실, 그리고 능력의 가치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가치를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것은 아마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이제 실천 기술론, 뭐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뭐 이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과목 중에서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7과목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의 윤리와 철학이네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핵심 가치 이런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선택 과목에서
그것을 채택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 시간만 정확하게 들어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잠깐 좀 휴식 시간을 좀 취한 다음에요. 이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휴식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